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해 드릴 또 하나 주제는 이 회창법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나라 무종에 의한 회창법난. 이게 이제 안사해난 끝나고 이때 이제 불교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불교는 안사해난 때 타격받은 게 아니에요. 전쟁이나 이런 게 터지면 사회가 혼란하고 먹고 살기 힘든 건 맞아. 하지만 종교는 상대적으로 타격점에서 벗어나 있어요. 사회가 그렇게 혼란하고 사람이 막 죽게 되면 그쪽 수요가 있거든. 그쪽 수요가 있어. 사람이 종교적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된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혼란 상황에 봉착하면 종교심이 생기거든. 그게 입시기도지. 절에 잘 안 다니는 사람도 입시기도 때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좀 혼란스럽지. 전쟁이라고 생각해봐. 상황이 훨씬 더 크다. 이게 상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쪽 특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까지 물론 타격을 받죠. 전쟁 상황이 벌어졌는데 타격을 안 받겠어요? 하지만 뭐 이게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얘기예요. 민중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방 군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지방 군벌들이 한 40개 정도 당나라 말에 가면 이렇게 생기는데 얘네들은 새로 군벌이 돼서 내가 지금 절도사나 이런 거를 정부에 받았어. 지위를 받았어. 그래도 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안 따르거든. 왜냐하면 내가 전통적으로 우리 집안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원래 좀 거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당성을 종교에서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를 후원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가 나를 지지해 주는 거지. 그 후원하는 종교는 교종이 아니고 특별하지 않으면 선종이 더 많습니다. 교종도 있지만 교종은 기본 권력자들하고 계속 잘 나가고 있었고 이해가 됩니까? 새로 대두하는 입장에서는 신흥 종교를 찾는 거야. 불교 중에서 새롭게 이제 개혁하려고 하는 그래서 서로 축착합착 이게 합이 잘 맞거든. 그렇게 해서 선이 더 커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큰 문제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때 피해는 덜했는데 이때 완전히 이제 불교가 삼무일종의 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 삼무가 부귀의 태무제. 예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이 네 명이 불교를 싹쓸이해요. 자기 정권 차원에서 불교를 싹쓸이하는 분이 네 명인데 부귀의 태무제, 그 다음에 후주의 세종, 북주의 무제, 시대순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당나라 무종. 그래서 여기 무자가 3개 들어간다 그래서 삼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대 식국 시대에 후주의 세종. 5대가 양, 당, 진, 한, 주 이렇거든요. 그 주 마지막 5번째 왕조의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불교를 싹쓸이해요. 그래서 삼무 일종, 종 하나, 무 셋. 그래서 요거는 전에 얘기했고 이게 지금 이제 이 무종이 한 게 회창법난이에요. 회창년간에. 그 당시 연호가 회창이에요. 이게 좀 재밌는데 이 무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창년간에 불교를 싹쓸이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들은 그러니까 북유의 태무제나 북주의 무제는 중국을 다 먹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황제 권력이 제한돼 있었다고.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고 그러니까 삼국시대라고 생각하면 돼. 삼국지처럼 그런 상황에서 뭐 조조가 불교를 싹쓸이했어. 그러면 오나라는 살아있을 거고 총나라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제만 바뀌면 다시 그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당나라는 그때 당나라가 다 먹고 있었죠. 중국을. 그리고 황제가 조칙을 내리면 군벌들도 어느 정도는 하는 신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걸 대놓고 충돌할 수는 없다고요. 따라는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지. 그 체면을 봐서. 그래서 이때 이제 불교가 완전 싹쓸이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제가 도교를 믿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그 당시에 조규진이라는 도사가 있어요. 조규진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법명일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저 법명이 싶어요. 조규진 정치가 그렇게 뚜렷한 사람은 아닌데 예닌의 입당구법 순례행기라는 게 있어요.
일본 사람, 일본 승려가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3대 기행문 하면 연인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 당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한 순례한 이야기, 그 기록을 일본 사람들이 좀 재밌어요. 그걸 일기같이 쫙 쓰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런 기록을 또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 한국 승려들은 그런 기록을 거의 안 남깁니다. 없어요. 그래서 일기같이, 마치 난중일기같이 뭐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해초의 왕호천주국정, 그 다음에 대당서역기, 현장의 대당서역기, 이거를 동아시아의 3대 기행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바람을 넣었대. 그래서 이제 당 무종이 이제 도교 신자가 된 거야. 저는 이 도교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현대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들이 다 추구하는 거기도 하고 권력자들은 다 추구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일찍 죽어도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자꾸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살아봐야 뭐 하나. 이거 더 이상 재미도 없고 효율성 떨어지면 빨리빨리 바꾸고 새 제품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없는 놈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있는 사람은 다 그게 영생 쪽으로 가더라고. 진시황도 그렇고 한무제도 그렇고, 아니 지금 뭐 김일성도 그랬겠죠. 그래서 박제돼 있잖아, 김일성 이렇게. 모택동도 그렇고 다 박제돼 있잖아. 이렇게 안 썩게. 그걸 미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거는 방부 처리로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미라는 수분이 건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데 아무튼 뭐 그렇게. 그래서 황제 정도가 되면 안 죽고 젊다는 거예요. 불로 장생, 게다가 반노 환동, 늙어도 젊어진다는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다 그런 거 개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뭐 틸로미어를 뭐 어떻게 복구를 시키면 그게 뭐 계속 복제가 되면서,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봤잖아. 그러면 젊음이 유지가 되고 노화가 없어진대잖아. 그러면 사고만 안 당하면 계속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사고 확률이 적어집니다. 돌발 확률들이 적죠.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 3기예요. 이런 게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고,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걸릴 일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 담당 사람들이 있으면서 케어를 하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조기진이 이렇게 사부작 해가지고 신도를 만들었대.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기진이 저렇게 자꾸 나대니까 지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현을 안 돼. 이게 참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은 진리로 돌아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오묘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황제 앞에서 논쟁이 붙었다네. 저 지현 스님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건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거야. 이긴 게 꼭 좋은 게 아니야. 이겼는데 조기진이 이제 앙심을 품은 거지. 그래서 쟤네를 싹쓸이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싹싹싹 해가지고 싹쓸이를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없앴는데, 당해요라는 책의 49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저도 당해요라는 책은 못 봤어요, 사실. 이건 다른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하면서 쓴 건데, 사찰 4,600개를 날렸대. 많은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기록을 보고 처음에 굉장히 놀랐거든. 그 당시 당나라에 절이 4,600개밖에 안 된다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 조계 중에 3,000개가 절이 넘는데?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저게 레벨이 있는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가 지원하고 후원하는 아마 그런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조그만 사설암자 말고 좀 큰 절들, A급 사찰을 한 4,600곳 날리고, 승려가 26만. 저도 이거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26만을 환송시켰대. 더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야리한 승려들도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계종이 한 12,000명, 13,0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타종단까지 치면 이 2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보다 훨씬 많았을 거예요. 다 날려버리고, 절을 몇 군데만 뒀냐면 낙양하고 장안, 이게 당나라의 2대 수도거든요. 2대 수도, 동도, 서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사찰을 4곳만 뒀대. 그리고 승려는 30명. 나머지 전멸시켰다는 얘기거든. 그다음에 각 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각 도에
절 한 곳, 그 다음에 승려 5명에서 20명. 전멸인데. 딱 들어봤을 때 전멸인데. 야매들 외에는 전멸인데. 아니, 그 생각 안 들어? 전멸인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조선 들어섰을 때 태종 이방원이 그 당시 종파 11개가 있었거든요. 고려에서 내려온 종파가 7개로 줄이고 사찰을 242개만 남겼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데? 라고 하지만 20년 뒤에 세종이 나와서 더 패죠. 아직 너네 덜 죽은 것 같아. 더 패가지고 7개 종파를 2개로. 이게 선종과 교종입니다. 선종과 교종. 이 2개만 남기고 사찰은 36개. 야, 진짜 36개만 있었을까? 정부가 관리하는 사찰. 일반 사설사함이나 이런 거 말고 정부가 관리하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찰을 얘기할 거예요. 저게.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없앨 수는 없어요. 야, 산에 짱 박혀 있는 거 저거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36개 빼고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야, 그 조사를 못 한다니까요. 예, 그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원 철폐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대원군이 서원 철폐할 때는 1864년이거든요. 한 400년 정도 지나가지고 봐봐. 서원을 600개를 날렸어요. 대원군이. 서원군을 600개 날리고 47개 남겼대. 서원이 뭔지 아세요? 사립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는 향교. 사립학교는 서원. 사립학교에서 이것들이 어떤 학맥 같은 걸 만들면서 거기가 일종의 그 나쁜 놈 소굴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세력 집단을 만들어서 피 빠는 거야. 이게 수탈에 아주 주된 거죠. 그래서 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저건 굉장히 대단한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유교가 유교를 팬 사건이에요. 그 종교에서 그 종교를 스스로 팼다니까? 왜? 내가 봐도 너무 심했어.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불교가 완전히 절단이 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얼마나 절단을 세게 냈냐면 나중에 고려에서 책을 구해가요. 이게 책이 없어. 이거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책이 없어. 그래서 신라나 고려 쪽으로 나중에 와가지고 책을 뭐 구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너무너무 데미지가 커요. 그리고 이게 어디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산에 있는 거를 다 깨러 가기도 어렵겠지. 공무원도 내가 3D 업종이냐? 이러면서 나왔겠지. 야, 그거 깼다고 쳐.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산에 누가 있었을까? 선종이죠. 그래서 선종은 상대적으로 살아남고 교종은 아작이 납니다. 그리고 교종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하는 거는 한 사람이 죽으면 경기가 끝나요. 예술하고 공부는 예전에 예술하고 공부는 한 사람만 죽이면 끝나요. 이 흐름이 쭉 내려오는 게 있는데 요 하나를 딱 끊어버리면 요 흐름이 복구가 안 돼요. 공부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한 대가 끊어져 버리면 책은 있어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선생이 없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술도 마찬가지죠. 한 대만 끊어져 버리면 복구를 못 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뭐 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 복구 못 합니다. 이거 한 대만 끊어지면. 그래서 절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교종은 여기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 선종은 어차피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 마음 수행 중심이에요. 내 마음을 찾아야지. 그건 책을 굳이 안 봐도 돼. 책 안 봐도 돼. 그리고 선종은 산에 있었고 전에 백장청규 이런 거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선농일치, 농사지어서 자급자족하고 있어. 그래서 산속에 짱 박혀 있으니까 가지도 않았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도시절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도시절에는 땅값도 있지, 그 다음에 건물 해체해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안에 재산들이 있지. 그걸 내가 뭐 소각을 하든지 파괴해봐. 이렇게 하면 빼돌릴 게 많아. 이건 다 돈이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뭐 산속에 뭐 초가집 같은 거 있고 거기 농사 지어서 먹고 산대. 거기 못 뺏을 게 있다고 가. 그래서 이때부터 선종이 완전 독주 체제로 기울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교종이 밑에서 받쳐주고 선종이 위에 이 교종을 비판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밑에 기층이 없어져 버리면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게 나중에 신유학에게 결국 당하게 되는 이유예요. 논리 구조가 사라져 버려요. 논리 구조가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뭐가 재밌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무너져서 재밌다는 게 아니고 이 조기진이라는 사람이 회창범란이 845년까지인데 이 조기진이 언제 죽냐면 846년이거든요. 저 임금도 저때 죽어요. 845년에. 저 당무종도. 조기진이 생일날, 황제 생일날 단약을 이렇게 장생불사라고 단약을 이렇게 해서 선물로 줬는데 먹고 죽었어요. 수은 중독 아니면 납 중독입니다. 그래서 골로 갔지. 그러니까 영생하려다가 더 빨리 간다니까. 이게 한나라 때부터 계속 나오는 양상이에요. 한나라, 당나라 이런 때 계속 나옵니다. 이 황제들이.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단약 먹으면 대부분 저 천국을 보게 된다고. 수은 중독, 납 중독. 수은하고 납, 그 다음에 주사, 그 다음에 이런 거 금속 성분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다 중금속 오염이 강한 이런 걸로다가 단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수은 중독, 납 중독에 걸리면서 사람이 자꾸 헛것이 보여. 천국이 가까워졌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환상이 보이고 막 별게 다 보이는 거거든.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시점만 하더라도. 그리고 심하면 죽지. 그리고 죽지 않더라도 사람이 미쳐가요. 완전히 또라이가 돼. 이해가 되시죠? 그건 중독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또라이가 되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황제가 또라이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 황제가 미친 짓을 해도 이걸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궁녀나 이런 사람은 막 엄청나게 죽어요. 우리도 킹덤 이런 거 봐봐. 조선 임금이 좀비가 되니까 난리가 나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당 무종이 조기진이 준 단약을 먹고 죽으니까 그 다음 이게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황제가 먹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쟤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제가 846년 이렇게 앞에는 태어난 연대는 왜 없느냐? 좀 찌리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태어난 연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좀 찌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집안이 좋고 잘 나가던 그런 데서 출발한 사람들은 출생 연대가 분명히 기록돼 있고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대부분 다 찌리한 사람. 이해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황제나 이런 사람 죽으면 어이도 죽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도 귀양 보냈죠. 그래서 허준 같은 경우도 선조 죽고 귀양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면직되고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어이를 죽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이를 죽여버리면 진짜 열심히 치료하지. 아니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제예요. 어이를 죽이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독 기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약에 타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에 타면 맛이 변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무색무취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음식 맛 자체가 바뀌어요. 독을 타면. 그래서 음식에 타갖고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근데 약에 타면 약은 원래 찝쭈구리한 맛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독이 좀 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에 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내조하는 놈이 누구냐면 이쪽 어이 계열들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다음 꼴려가고 꿍짝해서 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는 무조건 너네 집안 사람 전체랑 다 같이 죽어야 돼. 이러면 내통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어이가 됐는데 임금님이 정조예요. 이래서 한 80 됐어요. 이러면 야 이거 몇 년 못 가는데 그러면 어이 취임을 안 하겠지. 저는 저 벼슬의 뜻이 없사옵니다. 시골에서 후학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기진은 단약 먹이고 그것만 안 먹였으면 자기도 좀 오래 갔을 건데 그렇게 해서 불교가 복구가 됐는데 지금 이게 한 3년, 4년 정도 갔잖아요. 근데 이때 교종은 아무튼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선종은 이게 산속에서 짱 박혀 있다가 살아남게 된 거고. 그래서 이쪽은 이제 골로 갔고 그 다음에 선종이 떡상을 하게 되고 이쪽에 빈 공백을
누군가 불교를 비판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먹고 들어오는 거죠. 그게 신유학.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종은 불교는 비판할 수 있어도 신유학 못 비판합니다. 왜? 논리가 딸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큰 스님들 법문하실 때 보면 논리가 딸려. 그거 들으려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불교도고 내가 저 큰 스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들으려는 사람은 그 말이 귀에 들려. 근데 내가 중립적으로 있는 젊은 사람이야. 큰 스님 말은 안 들립니다. 이해가 됩니까? 왜? 친절하지 않거든. 친절한 게 없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신유학의 불교가 결국 밀리게 되는 이런 사건으로 사건들이 전개가 됩니다.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당나라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리 어느 정도 마쳤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당나라 이제 말기 얘기, 이제 황소의 난으로 해서 어떻게 5대 십국이 벌어지고 송나라로 들어가는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중국 불교 끝났습니다. 좋은데 다 끝났고 이제는 중국 불교에 이렇게 숨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식물인과 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처럼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조선처럼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쓰는 그런 정도 얘기들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창법난이라고 하는 게 교종을 날리는 게 굉장히 크고 이게 쉽게 복구가 안 됐어요. 복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희종 때가 되면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의 난 들어보셨어요? 그냥 국사 시간에 잠깐, 국사 시간에 나오죠. 누구 때문에 나오냐면 최치원 때문에 나옵니다. 최치원 때문에. 토황소경문. 최치원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해가지고 이 황소가 난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 8년, 9년 정도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